영상 시작 전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른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스며들어 왔습니다. 재우는 커피 한 잔을 들고 소파에 앉아 아내 윤정이 아침 준비를 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신혼의 달콤함이 집 안 곳곳에 배어 있었어요. 33살의 재우는 중견기업 마케팅팀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과 괜찮은 복리후생 덕분에 윤정과 함께 20평대 아파트에서 소소하지만 행복한 신혼생활을 꾸려가고 있었죠. 윤정은 30살로 재훈보다 3살 어렸고 근처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며 자신만의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재훈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건 아내와 가족들 사이의 화목한 관계였어요. 특히 2살 어린 동생 재민과 윤정이 정말 잘 지내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재민은 29살로 컴퓨터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었죠. 형보다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한 편이라 주변에서 인기가 많았는데 형수인 윤정에게도 예의 바르고 다정하게 대했어요. 주말이면 재민이 형 집에 놀러 오는 게 일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재민이 문을 두드리며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형수님. 오늘도 예쁘시네요. 재민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윤정에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윤정이 좋아하는 딸기가 가득 담긴 봉지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 재민아,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고마워. 윤정이 수줍게 웃으며 딸기를 받아들였어요. 재우는 이런 모습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동생이 아내를 챙겨주는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우리 재민이가 형수 사랑이 각별하네. 고마워. 동생아. 재훈이 재민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에 둘러앉아 딸기를 나눠 먹으며 담소를 나누었어요. 재민은 회사에서 있었던 재미있는 일들을 이야기했고 윤정은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의 훈훈한 에피소드를 들려주었죠. 재우는 2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끔씩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 재훈에게는 무엇보다 소중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윤정이 삼겹살을 구워주겠다고 나섰어요. 재민은 마트에서 고기와 상추를 사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님이 해주시는 삼겹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재민의 칭찬에 윤정이 기분 좋게 웃었죠. 재훈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후에는 세 사람이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재민이 윤정에게 꽃을 따서 건네주자 윤정이 수줍게 받아들였습니다. 재우는 이런 모습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죠. 동생이 형수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가족 같은 분위기가 이렇게 화목할 수 있다는 게 재훈에게는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었어요. 저녁에는 집에서 치킨을 시켜 먹으며 맥주 한 잔씩 했습니다. 재민이 재미있는 개발자 이야기를 풀어놓자 윤정이 깔깔대며 웃었어요. 재훈도 회사에서 있었던 황당한 일들을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돋웠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재훈에게는 진짜 행복이었거든요. 밤이 깊어지자 재민이 일어나 인사를 했어요. 오늘도 정말 즐거웠어요. 형수님 덕분에 주말이 행복합니다. 고마워. 재민아, 언제든 놀러와. 재훈이 동생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윤정도 현관까지 나와 재민을 배웅했죠. 재훈은 이런 가족 같은 분위기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날 밤 재훈은 윤정과 함께 침대에 누워 하루를 되돌아보았어요. 우리 재민이가 당신을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 고마워 여보. 당연하지. 재민이는 내 동생 같은 걸. 윤정이 재훈의 품에 안기며 말했습니다. 재훈은 아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죠.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훈은 회사에서 힘든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몸도 마음도 지쳐있던 차에 재민이 먼저 와서 윤정과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형. 오늘 좀 힘들어 보이네. 재민이 재훈의 얼굴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맞아, 오늘 정말 죽겠더라. 윤정이 재훈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위로했어요. 그럼 오늘은 내가 요리할게. 당신은 쉬어. 윤정의 다정한 목소리에 재훈은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재민도 형 편하게 쉬세요. 제가 형수님 도와드릴게요 하며 적극적으로 나섰죠. 저녁 식탁에는 재민이 사온 비싼 와인과 함께 윤정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재훈은 오랜만에 맛있는 집밥을 먹으며 기분이 좋아졌어요. 형 오늘 고생했으니까 술 좀 마셔. 재민이 와인잔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윤정도 당신 스트레스 풀어야지 하며 재훈의 잔을 계속 채워주었어요. 재훈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셨습니다. 스트레스가 쌓여있던 터라 술이 빨리 돌았죠. 재민과 윤정은 재훈이 취해가는 모습을 보며 걱정스러워했지만 동시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재훈의 목소리가 점점 흐려지고 눈빛이 흐릿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 괜찮아. 재민이 재훈을 부축하려 했지만 재훈은 이미 의식이 몽롱한 상태였어요. 윤정도 당신 안방에서 쉬어 하며 재훈을 일으키려 했죠. 하지만 재훈은 소파에 기대어 있는 게 편하다며 거실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습니다. 코를 골며 깊게 잠든 재훈의 모습을 보며 재민과 윤정은 어색한 침묵에 빠졌어요. 재민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형 좀 무거울 것 같은데. 제가 안방으로 옮겨드릴까요? 윤정은 잠시 고민하다가 아니야. 그냥 여기서 재우자. 담요만 덮어주면 될 것 같아 하며 말했어요. 사실 재훈을 옮기기에는 너무 무거웠거든요. 윤정이 안방에서 담요를 가져와 재훈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재민은 설거지를 하겠다며 부엌으로 향했고 윤정도 따라왔어요. 좁은 부엌에서 두 사람이 함께 설거지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몸이 스쳤습니다. 재민의 팔이 윤정의 어깨에 닿았을 때 둘 다 순간 멈췄어요. 형수님. 재민이 윤정을 부르며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윤정도 재민을 바라보았죠. 평소와는 다른 묘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둘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재민이 윤정의 얼굴에 손을 갖다 댔을 때 윤정은 피하지 않았어요. 이건 안 돼. 윤정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만 재민에게서 멀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재민도 형수님. 저도 모르겠어요 하며 윤정을 더 가까이 끌어당겼죠. 거실에서는 재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가 두 사람에게는 묘한 배경음악처럼 느껴졌습니다. 결국 재민과 윤정은 현관 옆 작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곳은 재훈이 서재로 쓰던 공간이었죠. 재민이 문을 조용히 닫았고 윤정은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럴 수는 없다는 생각과 동시에 멈출 수 없다는 감정이 교차했어요. 재민이 윤정을 안았을 때 윤정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민의 품에 몸을 맡겼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금기를 넘나드는 순간에 짜릿함을 느꼈어요. 거실에서 들려오는 재훈의 규칙적인 숨소리는 두 사람에게 안전함과 동시에 죄책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날 밤 재민과 윤정은 선을 넘었습니다. 일순간의 실수였다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둘 다 그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술 기운이 깨고 나서도 두 사람은 서로에게서 떨어지지 못했습니다. 재훈이 깊게 잠든 사이 재민과 윤정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죠. 새벽이 되어서야 재민이 조용히 집을 나갔습니다. 윤정은 혼자 남겨진 작은 방에서 무엇을 해버린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재훈은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고 윤정은 샤워를 하며 죄책감과 묘한 흥분감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재민의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전에는 주말에만 오던 재민이 이제는 평일에도 자주 얼굴을 비쳤어요. 재훈이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재민이 먼저 와 있었죠. 형수님 혼자 계시길래 놀러 왔어요. 재민의 말에 재훈은 고마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재민과 윤정 사이에 미묘한 변화가 생긴 걸 재훈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어요. 전에는 단순한 인사 정도였던 스킨십이 이제는 좀 더 자연스럽고 친밀해 보였거든요. 윤정이 재민에게 음식을 건네줄 때 손이 닿는 시간이 전보다 길어졌고, 재민도 윤정을 부를 때 목소리에 미묘한 다정함이 묻어났습니다. 어느 저녁 재훈이 일찍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재민과 윤정이 소파에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둘 사이의 거리가 전보다 훨씬 가까워 보였습니다. 재훈이 들어오자 두 사람이 살짝 떨어져 앉는 것 같기도 했어요. 형 일찍 오셨네요. 재민이 약간 당황한 듯한 표정으로 인사했습니다. 윤정도 어머 당신 벌써 왔어 하며 일어나 재훈을 맞았지만 뭔가 어색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재훈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기 시작했어요. 재훈이 예상보다 일찍 집에 오면 재민과 윤정이 함께 있는 경우가 많았고 둘 다 재훈을 보면 살짝 놀라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재민이 가져오는 선물의 종류도 달라졌어요. 전에는 과일이나 간단한 간식이었는데 이제는 윤정이 좋아하는 브랜드의 화장품이나 액세서리 같은 것들이었죠. 형수님이 이런 걸 좋아하신다길래 재민이 비싼 향수를 윤정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윤정은 고마워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수줍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재훈은 동생이 아내를 챙겨주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왜인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재민이 윤정을 바라보는 눈빛도 예전과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전에는 그냥 형수를 대하는 예의 바른 시선이었다면 이제는 뭔가 더 깊은 감정이 담긴 것 같았어요. 윤정도 재민과 대화할 때 표정이 한결 부드러워 보였고 목소리 톤도 평소보다 다정했습니다. 어느 날 재훈은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부엌에서 대화하는 재민과 윤정의 모습을 엿보게 되었어요. 두 사람이 설거지를 함께 하고 있었는데 재민이 윤정의 머리에 묻은 비누 거품을 떼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윤정이 재민을 올려다보며 미소 짓는 얼굴이 평소와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재훈은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거든요. 재민은 자신의 친동생이고 윤정은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재훈의 마음속에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일들이 하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재민이 윤정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 윤정이 재민에게 말할 때 유독 밝아지는 표정, 둘이 함께 웃을 때의 묘한 분위기, 이 모든 것들이 재훈에게는 의문스러웠습니다. 재훈은 밤마다 침대에 누워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과 뭔가 이상하다는 직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윤정에게 직접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만약 자신의 착각이라면 아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었어요. 재민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동생을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재훈에게는 괴로운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쌓여가는 의문점들은 재훈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이상한 건 자신의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걸까? 재훈은 매일 이런 생각으로 괴로워했어요. 한 달이 더 지난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민이 또다시 형 집을 방문했고, 이번에는 좋은 와인을 몇 병이나 가져왔어요. 형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서 좋은 와인 준비했어요. 재민의 말에 재우는 고마워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윤정이 정성스럽게 저녁을 준비했고 세 사람은 다시 한번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재민이 가져온 와인은 평소보다 도수가 높은 것이었는데 재우는 그런 줄도 모르고 계속 마셨습니다. 스트레스도 쌓여있던 터라 술이 빨리 올라왔죠. 형 오늘은 푹 쉬세요. 재민이 재훈의 잔을 계속 채워주며 말했어요. 재훈의 정신이 점점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양의 술을 마신 탓에 머리가 무거워지고 눈꺼풀이 감겨왔어요. 윤정과 재민의 대화 소리도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죠. 재훈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있다가 그대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코를 골며 잠든 재훈을 보며 재민과 윤정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둘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형 깊게 잠드신 것 같네요. 재민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윤정도 응 정말 깊게 자고 계시네 하며 답했어요. 재훈의 규칙적인 코 고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재민과 윤정은 재훈이 깨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움직이며 설거지를 하고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현관 옆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지난번에도 두 사람이 함께했던 공간이었죠. 이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새벽 3시쯤 재훈이 갑자기 깨어났습니다.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일어났는데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술이 덜 깬 상태였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거실을 둘러보니 재민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갔나 하고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했죠. 부엌에서 물을 한 잔 마시고 돌아서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재민이 어디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어서 집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안방을 확인했지만 윤정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화장실도 비어 있었고 베란다에도 아무도 없었죠. 재훈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현관 옆 작은 방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 방은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이었거든요. 재훈은 조심스럽게 그 방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는 순간 재훈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윤정과 재민이 나체로 이불을 덮고 서로를 껴안은 채 잠들어 있었어요. 두 사람의 옷가지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방 안에는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재훈은 순간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재훈은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침착하게 휴대폰을 꺼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증거를 남겨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몇 장의 사진을 찍은 후 재훈은 조용히 문을 닫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안방으로 돌아온 재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뭘 본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휴대폰 속 사진들이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죠. 재훈은 그날 밤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이상하게도 냉정함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계획들이 차근차근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재훈은 밤새 고민했어요. 새벽이 되자 현관 옆 방에서 살금살금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재민이 조용히 집을 나가는 소리였어요. 재훈은 잠든 척하며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윤정이 샤워하는 소리도 들려왔죠.
재우는 눈을 감고 계속 잠든 척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재우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윤정도 언제나처럼 재훈의 아침을 챙겨주었지만 재훈의 눈에는 모든 게 가짜로 보였어요. 어젯밤 일이 꿈이었다면 좋겠지만 휴대폰 속 사진들이 냉혹한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죠. 재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 윤정에게 인사하고 집을 나섰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재훈은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설 탐정 업체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여러 업체들을 비교해 본 후 가장 신뢰할 만해 보이는 곳을 선택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재훈은 그 업체를 직접 방문했어요. 사무실은 생각보다 작고 평범했지만 탐정은 경험이 많아 보였습니다. 의뢰인께서 의심하시는 부분이 정확히 뭔가요? 탐정이 재훈의 이야기를 들으며 물었어요. 재훈은 어젯밤 목격한 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내와 제 친동생 사이에 부적절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증거를 확보하고 싶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탐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일주일 정도면 충분한 증거를 수집할 수 있어요. 비용은 이 정도입니다. 재훈은 비용을 확인하고 즉석에서 계약을 체결했어요. 내일부터 바로 시작해 주세요. 재훈의 목소리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주간 재훈은 평상시보다 더 열심히 회사 일에 집중했어요. 동료들이 보기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탐정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죠. 윤정과 재민은 여전히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행동했습니다. 재민도 주말에 또 놀러 왔고 윤정도 언제나처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지만 이제 재훈에게는 모든 것이 연기로 보였습니다. 재민이 윤정에게 건네는 다정한 말들. 윤정이 재민을 바라보는 눈빛들이 함께 웃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이 재훈에게는 거짓으로만 느껴졌어요. 재훈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들의 연기를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증거 수집이 완료되었으니 사무실로 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재훈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탐정 사무실을 다시 방문했어요. 탐정은 두꺼운 파일을 재훈 앞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의뢰인이 예상했던 것보다 상황이 더 심각해요. 파일을 열어보니 충격적인 사진들과 보고서가 가득했습니다. 재훈이 출근한 지 30분 후면 어김없이 재민이 나타나서 윤정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둘은 집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라 근처 카페와 마트, 심지어 영화관까지 함께 다녔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하 주차장에서 찍힌 사진이었어요. 재민이 떠날 때 윤정이 엘리베이터까지 배웅을 나와서 재민과 깊은 키스를 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 사진을 보며 손이 덜덜 떨리는 걸 느꼈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계속 파일을 넘겨봤습니다. 보고서에는 더 자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어요. 재민과 윤정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평균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였고, 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 사이에 만났습니다. 둘의 행동은 완전히 연인 같았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특히 카페에서 찍힌 사진들을 보면 재민이 윤정의 손을 잡고 있거나 윤정이 재민의 팔에 기대어 있는 모습들이 여러 장 있었습니다. 마트에서는 장보기를 함께 하면서 신혼부부처럼 다정한 모습을 보였어요. 재훈은 이 모든 증거들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탐정은 재훈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만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입니다. 재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파일을 받아들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알아서 처리하겠어요. 재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탐정 사무실에서 나온 재훈은
바로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런 일을 혼자서 처리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거든요.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쉽지 않았지만 가족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재우는 차 안에서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하며 부모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재우나 갑자기 웬일이니? 저녁도 안 먹고 왔구나.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에 재우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곧 부모님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드려야 했거든요. 아버지도 거실에서 나오셔서 재훈을 맞아주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재훈의 진지한 표정을 본 부모님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재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윤정이와 재민이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부모님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재훈은 차근차근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목격한 충격적인 장면부터 탐정을 고용해서 수집한 증거들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부모님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고개를 흔드셨어요. 말도 안 돼. 재민이가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부들부들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도 재훈아, 혹시 내가 잘못 본 건 아니니 하며 믿기 어려워하셨어요. 재훈은 휴대폰과 탐정이 준 파일을 꺼내 부모님께 보여드렸습니다.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들이었어요. 사진들을 보신 부모님은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특히 윤정과 재민이 키스하는 사진을 보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버지도 주먹을 불끈 쥐고 분노를 참지 못하셨죠. 우리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부모님의 충격을 이해했지만 이제는 현실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저는 윤정과 이혼할 거고 재민과도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재훈의 단호한 말에 부모님은 더욱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래, 옳다. 아버지가 주먹으로 탁자를 치며 말씀하셨어요. 그런 놈은 더 이상 우리 자식이 아니야. 어머니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우리가 재민이를 너무 곱게 키운 게 잘못이었나 봐.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가득했어요. 재훈은 부모님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윤정과의 이혼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어요. 윤정의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으니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 문제에서 유리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재민에게는 상간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어요. 아버지는 내일 당장 변호사를 찾아가자고 하셨습니다. 이런 일은 빨리 처리하는 게 좋아. 재훈도 동의했어요. 어머니는 재민에게 연락해서 당장 집에 오라고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놈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봐야겠어.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재민이 부모님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급하게 오라고 해서 뭔 일인지 모르겠다며 웃으며 들어왔어요. 하지만 거실에 앉아있는 가족들의 표정을 보고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죠. 무슨 일이에요?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재훈이 탐정 파일을 재민 앞에 던지며 말했어요. 이게 뭔지 알겠니? 재민은 파일을 열어보다가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자신과 윤정의 사진들이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형, 이건 재민이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가 크게 소리쳤어요. 변명하지 마. 너 같은 놈은 더 이상 우리 자식이 아니야. 아버지의 호통에 재민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도 재민을 보며 어떻게 형수와 그런 일을 할 수 있니 하며 울먹이셨어요. 재민은 고개를 숙이고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훈은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너와는 남남이다. 법적으로도 모든 걸 정리할 거야.
재민이 형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며 무릎을 꿇었지만 재우는 돌아서서 집을 나갔어요. 부모님도 재민을 내쫓으셨습니다. 부모님 집에서 돌아온 재우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이제 윤정과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윤정이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재민에게서 연락을 받았는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당신 지금 들어와. 윤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재훈을 불렀습니다. 재훈은 대답 없이 거실로 들어가 윤정과 마주 앉았어요. 둘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렸습니다. 윤정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재훈은 무표정한 얼굴로 윤정을 바라봤죠. 재훈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윤정이 먼저 입을 열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재훈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윤정은 계속해서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재훈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재훈의 차가운 시선에 윤정은 더욱 절망스러워했어요. 재훈은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윤정과 재민이 함께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음식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고 두통이 계속 이어졌어요. 회사에서도 일에 집중할 수 없어서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동료들이 괜찮냐고 물어봐도 재훈은 괜찮다고 대답할 뿐이었어요. 결국 재훈은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스트레스성 두통과 불면증 진단을 받았죠. 의사는 정신적인 충격이 원인인 것 같다며 충분한 휴식을 권했어요. 재훈은 회사에 병가를 내고 집에서 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있어도 윤정과 마주치는 게 괴로웠어요. 윤정은 재훈에게 계속 사과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재훈은 더 이상 윤정을 아내로 볼 수 없었어요. 윤정아, 이건 단순한 잘못의 문제가 아니야. 당신은 인간이길 포기한 거야. 재훈의 차가운 말에 윤정은 더욱 절규했습니다. 재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윤정이 재훈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어요. 하지만 재훈은 윤정의 손을 뿌리치며 일어났습니다. 용서는 없어. 우리는 끝이야. 재훈의 단호한 말에 윤정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어요. 재훈은 다음 날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변호사는 재훈이 가져온 증거들을 보고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명백한 유책 사유가 있으니까요. 윤정은 이혼 소송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절망했습니다. 재훈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대화할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재훈은 거절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라고 말했죠. 윤정은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이미 모든 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재민의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부모님은 재민과의 연락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재민이 부모님께 용서를 빌려고 찾아가도 문전박대를 당했죠. 아버지는 재민을 보자마자 문을 닫아버리셨고 어머니는 재민의 얼굴도 보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민의 직장 생활도 엉망이 되었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져서 업무 실수가 늘어났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재민은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친구들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재민은 매일 후회와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재훈은 집에서 윤정과 마주치는 것조차 견딜 수 없어서 일시적으로 부모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윤정은 혼자 남겨진 집에서 매일 울면서 지냈어요. 재훈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지만 재훈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어도 재훈은 잠들기 어려웠어요. 꿈에서도 윤정과 재민이 나타나서 괴롭혔습니다. 재훈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고 부모님도 재훈을 보며 안타까워하셨어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재훈은 정신과 상담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는 재훈이 겪고 있는 게 심각한 배신감과 트라우마라고 설명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충격이 얼마나 큰지 이해한다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재훈은 상담을 받으면서 조금씩 자신의 감정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재훈이 제출한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었어요. 윤정의 명백한 유책 사유로 인해 재산 분할에서도 재훈이 유리한 조건을 받을 수 있었죠. 윤정은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요청했지만 재훈은 끝까지 법정에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법정에서 윤정을 마주한 재훈은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못했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마음이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윤정은 재훈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지만 재훈은 고개조차 돌리지 않았어요. 판사는 재훈의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민에 대한 상간 소송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민은 법정에 나와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재훈은 재민을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재민이 재훈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려 했지만 재훈은 듣지도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민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죠. 판결이 확정된 후 윤정은 집을 떠났습니다.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원룸을 얻어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도 그만두고 다른 지역의 작은 병원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재훈과 관련된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윤정은 그렇게 자취를 감췄습니다. 재민의 처지는 더욱 비참했어요. 부모님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고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 했지만 과거의 일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재민은 가족도 직장도 모든 인간관계를 잃었습니다. 친구들도 재민의 일을 알게 되면서 하나둘 연락을 끊었어요. 재민은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매일 후회와 자책감에 시달렸지만 돌이킬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재훈은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 후 부모님과 상의해서 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집에서는 더 이상 살 수 없었거든요. 윤정과 재민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어서 괴로웠습니다. 부모님도 재훈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조용한 동네로 이사하기로 했어요. 새로운 집은 작지만 깔끔한 전셋집이었습니다. 재훈은 부모님과 함께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회사도 부서 이동을 신청해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은 재훈의 사정을 모르니까 평범하게 대해주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재훈의 마음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계속 받으면서 트라우마를 극복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사람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가족이라는 말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생겼어요. 재훈은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을 피했습니다. 동료들이 소개팅을 제안해도 정중히 거절했어요. 혼자 지내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재훈에게는 이제 다른 사람을 믿는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훈은 새 집의 작은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조용한 주택가의 평화로운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는 윤정과 재민과 함께 꿈꿨던 화목한 가족의 모습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그런 꿈을 꾸지 않기로 했어요. 재훈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이란 말 이제는 믿지 않기로 했다. 그 말에는 깊은 상처와 체념이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삶에 대한 의지도 느껴졌습니다. 재훈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혼자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재훈은 그 풍경을 바라보며 과거를 완전히 묻어버리기로 다짐했어요.
윤정과 재민은 이제 재훈의 인생에서 완전히 사라진 존재들이었습니다. 재훈은 앞으로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기로 했어요. 다시는 누구도 믿지 않는 채로 말이죠.